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휴대평 수업 영상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고 있어요. 좀 오랜만에 찍어서 하는 방법도 좀 많이 까먹고 약간,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이 조금 업데이트 돼가지고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방식이나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뭐 그래도 잘 해봐야죠. 이게 원래는 위쪽에 있었는데 여기 칠하는 것도 옆으로 바뀌었고,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여기 요거 요런 기능인가? 오,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조금 이해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 거는 이제 기존까지 여러분들 선배들이 어, 해왔던 그 프로포절 양식을 좀 몇 개 보면서, 그나마 좀 잘 돼 있는 양식을 좀 보면서 그 양식의 어떤 특징, 특성, 그 다음에 하나 예시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요거 영상을 좀 찍어 봅니다.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포저를 어떻게 좀 더 잘 수정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프로포저 쓰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지? 뭐가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거지? 새로운 프로그램이란 건 뭘까? 뭘 해야지 괜찮은 게 좀 진행될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뭐 나랑 상담하게 되면 제가 좋은 소리 잘 안 하죠. 계속 이상하다 그러고 목적이 뭐냐고 자꾸 묻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기획이라는 어떤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 틀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는 일반 내가 내 자신한테는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무언가는 없어도 내가 무언가를 한다는 명확한 방향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성에서는 흔히 말하는 육하 원칙이 명확하게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적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 방향성이 명확하게 가졌냐 안 가졌냐를 묻는 거예요. 방향성조차도 제대로 안 가져 있는 프로포절이 뭔가 좋은 프로포즈이 된다라는 건 거의 뭐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은 프로포절은 좋은 방향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양식의 틀 안에서 가장 정교한 무엇이 나올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고민을 해 보시면서 이 프로포저를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예시를 좀 드리고 함께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거를 좀 봅시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잘 보이죠? 자, 뭐 기간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합니다. 뭐 보유 번호 같은 거 여러분 알아서 만들어세요. 뭐 이렇게 알아서 만들고, 자, 직원이 여기 보시면 상근 20명이고 비상근 10명 정도 돼요. 그럼 상근 20명 정도의 지금 총계가 지금 금액을 보면 이렇습니다.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25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상근이 20명이고 비상근이 10명이면 30명이야. 우리 뭐 대충 계산을 때려보자고. 우리가 사회복지사 월급을 뭐 평균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한 관장부터 쭉 신입까지 이러면 대충 평균적으로 한 3,500은 최소 넘을 거예요. 한 명당, 명당. 그럼 3,500 곱하기 이렇게 30명 때려요. 그럼 얼마예요? 안 되나? 3,500만 원
곱하기 30 하면 한 10억 정도 나오겠죠. 그쵸?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대충 뭐 이 정도는 최소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10억 이상은. 그러면 여기에서 세출을 여기에 보면 뭐 전입금, 수입금을 있고 사무비, 재산조성, 사업비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사실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인건비를 뭐 이 친구가 어떻게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10억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15억 정도를 사실은 다른 걸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이 없어요. 잘못된 예산 단위를 만들어 냈다는 거죠. 지금 이거 잘한 부분도 있지만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들어갈게요. 뭐 이렇게 운영법인을 있고 운영법인은 뭐 재단법인이고 그쵸? 그 다음에 주 기능은 사례관리 지역 3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3대 기능을 뭐 이렇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뭐 어떻게 하냐? 뭐 프로그램을 보니까 스마트폰 가이전 유아의 스마트폰 의존성 감성을 위한 동물매기 치료 프로그램, 뭐 애니멀 프렌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대상이야. 스마트폰 가이전 유아. 얘가 클라이언트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얘가 클라이언트예요. 잠깐만 오랜만에 써보니 이걸 요즘 내가 이걸 오랜만에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더라 갑자기. 됐어요. 좀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클라이언트입니다. 얘가 클라이언트면 얘가 문제예요. 그죠? 프로블럼이라고. 일단 여기 자체가 클라이언트고 동시에 여기도 문제기 하죠. 그죠? 얘가 문제고 이 문제를 뭐 한다? 떨어뜨린다. 뭘로? 얘로.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이 문제점을 높인다, 낮춘다, 없앤다. 뭘로 통해서? 인터벤션. 얘 뭐다? 동물 매개 치료. 그러니까 제목만 보더라도 뭘 할지 느낌이 와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만 썼다. 애니멀 프렌즈.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프로그램명은 되게 명확해야 돼요. 이거는 특히 이 부제목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게 지어도 되지만 주제목은 좀 명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애니멀 프렌즈라고 지은 이유는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뭐 알겠어요. 계속 봅시다. 면 참여자 뭐 이렇게 얘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개요를 썼어요. 뭐 개요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사업 프로그램 목적을 한번 봅시다. 스마트폰 육류화의 프로그램 제공, 자기 조절 강화, 행동 감소. 목표는 의존도 감소와 자극. 뭐 이렇게 해놨어요. 문제와 어떤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뭘 주겠죠. 그럼 세부 목표는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어떤 아동의 유아의 뭐라고 할까 자기 어떤 힘, 파워를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가설을 갖고 있냐 이걸 봤을 때 어떤 어떤 오랜만에 써가지고 내가 좀 감이 떨어졌어. 감이 좀 떨어졌죠. 유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런 거죠. 어떤 여기 보면 조절 능력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파워를 증대시켜 주기 위한 이 파워를 어떻게 증대시켜줘? 우리 흔히 부르는 역이라는 거 불린 거죠. 뭐 집중력, 뭐 요즘에 조절력을 썼네. 이 파워를 증대시키 주기 위해서 어떤 외부 요인을 갖고 온다는 거. 이 외부 요인이 뭐다?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프로포절이 문제점이 어떻게 있다. 왜 가이존이 어떤 의미가 있고 기본적으로 썼고 그럼 가이존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기 그죠? 영유의 가이존과 가이존의 문제는 뭐고
이러한 문제, 이러한 문제, 쭉쭉쭉쭉쭉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아, 그러면 이 가해존 되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랬을 때 현황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가해전 주인공군에서 뭐 이렇게 된다. 영유아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증감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터벤션이 나옵니다. 도대체 동물 매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동물 치료 매개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동물 치료 매개에 대한 소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토끼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처음에 뭐 개나 뭐 이런 거 한다고 했는데, 걔가 물면 어떡해? 그죠? 뭐 그런 문제들이 특히 영유아한테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바꿨던 게 토끼였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존 사업과의 어떤 연계성,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기존 사업과의 뭐 상담, 뭐 지금 차별성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적어놨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엄청 뭐 잘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하는 데까지 했고, 이 신청 기간은 이러한 걸 가상으로 적은 거였죠. 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해봤다. 그랬을 때 이 수업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업 분석을 해본 친구도 있고 안 해본 친구도 있는데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먼저 스트렝스 같은 거 봐요. 이게 스트렝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현재 이 기관이 되었든 프로그램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것을 현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자원이 이것을 하게 하면 좋은 이유, 할 수 있는 이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몸이 날씬하고 다리가 긴 친구들은 달리기를 하면 더 좋겠죠? 스트렝스 강한 그런 것처럼 어떤 자원의 관점에서 내가 이것을 시도했을 때 유리하다. 유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스트렝스예요. 반면 위크니스는 내가 현재 이 기관에서 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뭘 했을 때 이거를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이 특성으로 이게 클라이언트나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동물을 운반하기 때문에 부먹이 부담될 수 있다. 왜? 프로그램 자체 특성이야 하는 거예요. 특성으로 인해서 이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다 하더라도 뭐 이런 이야기. 반면 트리트는 뭐냐? 트리트는 이런 거예요. 일종의 사람들이 위크니스랑 트리트를 좀 헷갈려 하는데, 위크니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던 문제 때문에 어떠한 약점이, 그러니까 어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혹은 대상자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면, 트리트는 주로 이제 환경 같은 것들이에요. 환경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여기 트리트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환경적으로 어떠한 A 프로그램이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지만 갑자기 가을이나 이게 겨울까지 가면 날씨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거나, 혹으면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 동물 같은 건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안 죽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동물이 사망할 수도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if예요. 만약 그래 된다면, what if 같은 그런 의미예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게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트리트예요. 위크니스랑 좀 달라요. 위크니스는 what if가 아니라 이미 내재하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트리트는 내재하고 있는 문제보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퍼튜니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스트렝스는 자체가 갖고 있던, 자원이 갖고 있던 강점이라면 오퍼튜니티는 당연히 뭐겠어? 이것이 이런 걸 생각하면 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마찬가지겠죠? 이 프로그램이 어떠한 if 똑같이 if예요. 어떠한 무엇을 받는다면, 어떠한 무엇을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어떠한 것이 더 이걸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 같은 것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제가 말이 좀 모호하죠? 스트렝스라는 건 봐. 만약에 동물 매개치료 같은 경우는 스트렝스가 뭐겠어? 동물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폐 계열의 청소년 아동한테 할 때 이 동물 계열들을 사용할 때 동물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동물 자체 특히 토끼 같은 동물이 온순한 뭐 동물 통해서 혹은 동물 자체가 하얀색 예쁜 걸 통해서 그 사람이 안정감 느끼는 즉 동물 자체가 갖고 있던 특성은 스트렝스인데 이 오퍼튜니티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도시에서 만약에 가을에 어떤 축제가 있어. 동물 축제가 있다. 그러면 이걸 함께 연동시키면 더 잘 살 수 있죠. 그런 것들이에요. 주로 오퍼튜니티는 외부적 요인이 더 강합니다. 외부적 요인이나 아니면 가족 같은 어떤 특정 환경 같은 거. 어떤 말 그대로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외부 요인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 연동될 때 발생하는 if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것이 만약에 연동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마찬가지로 트리트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 얘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기처럼 동물이 사망으로 하면 애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이런 문제들. 동물이 사망할 수도 않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오퍼튜니티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종의 가능성, 좋은 가능성과 안 좋은 가능성이 이렇게 트리트로 보시면 좀 돼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해서 수학 분석을 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학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걸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것을 다 고려해 주시고 환경까지 외부 환경까지 다 고민한 다음에 이 수학 분석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실 수학 분석은 행정학이나 경영이나 다른 데 많이 쓰죠. 여러분들 수학 분석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되게 많이 있어요. 수학 분석 어떻게 하는지 방식에 대해서 유튜브 등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업에 보면 핵심 참여자 누구다? 영유아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차는 영유아 10명이고 그러면 주변 참여자 누구나 영유아와 함께 있는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이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를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핵심 참여자는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주변 참여자는 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뭘 좋아지거나 뭐가 나빠졌을 때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주변 참여자를 뭐 사회복지사라고 적는데 보통 아니죠.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 진행자지 교육자고 정보 제공자지 이 주변 참여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주변 참여자는 흔히 말해서 이 핵심 참여자의 주변에 있는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을 공부해보면 이런 중심, 코어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핵심 참여자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변 참여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핵심 주변 참여자라는 건 이 코어 바로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를 해요. 프로포절에서는 주로 가족들,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친구는 대연동을 있어요. 대연동의 실구조학은 6,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스마트폰 가의존을 이렇게 6분의 1로 잡았어요. 왜?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비율이 이 정도쯤 된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막 잡은 게 아니라. 그리고 복지관 내 등록자는 한 이 정도쯤 될 거다. 가상하고 실제 표적 대상은 10명 정도 하겠다. 라고 그래서 10명입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또 목이 좀 아프네. 잠깐 있어봐. 네, 목이 말라서 저도 물 한 잔 먹고 하겠어요. 참고로 사이다인데 요새 사이다 1+1 해가지고 한 통에 2통 주고 샀어요. 한 통 값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대상자 숫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숫자를 정할 때 이렇게 깔때기처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하면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이 대상자 보통 숫자가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상자 설정을 할 때보다 훨씬 적겠죠. 여기 6천에 시작해서 10명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게 뭔가 좀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냥 어떻다고 여기만 여기 한 500명, 여기 5명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기본적으로 이쪽 정도 올 때는 여러분들이 왜 이 대상자 이 정도 숫자로 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전체 어느 정도일까? 어느 정도에서 내가 위기 대상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표적 대상은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고민들 좀 하셔야 되겠고, 선정 기준을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유아 등록돼 있고 가해존 하고 있고 뭐 반려동물 키우는데 어떤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었죠. 그 다음에 모집 방안 같은 경우에는 뭐 복직 안내만 할 거니까 발송문 안내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그걸 할 거예요. 이 친구가 한 것처럼 대상자 모집 방법. 그랬을 때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기 전에 뭐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부터 시작해서 뭐 장소 뭐 1시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 자체 내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아직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건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각각의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어떻게 하고 뭐 어플리케이션을 뭐 활용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뭐 이 친구가 쭉쭉쭉 이렇게 해요. 뭐 이렇게 하고 훈련시키고 이랬을 때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되구나. 뭐 이게 실제로 진행은 되는 건 알지만 이러한 계획을 적어 놓는 거예요. 내용, 방법, 목적, 세부 내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될 거다. 그리고 나서 문제점은 문제점 발생 시 문제 해결 방법.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저조하거나 참여가 떨어지거나 동물 운반에 문제가 있거나 뭐 어떤 것들 있을 때 이런 문제점 해결하고. 그러니까 협력기관은 어딜까? 복지가 스마트 쉼터, 협회, 동물 이용하니까 협회 같은 데 필요하겠죠. 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12월부터 5월까지 진행을 한다. 뭐 이렇게. 예산 편성은 이런 거예요. 자, 얼마가 필요하냐 쭉쭉쭉 봤을 때 이 친구 보면 먼저 자부담을 지금 이게 아마 1,000원 단위겠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아니네. 그냥 만원 단위인가 보다. 100원 단위인 거다. 10만, 50만 원이 좀 되겠네요. 50만 원을 자부담으로 했어요. 그럼 이 50만 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뭐 사무용품비, 간식비, 뭐 운영비 이런 부분을 자부담하겠다 하고 잡았고요. 그러면 신청 금액은 여기 좀 있으면 얼마고 408만 원 정도 되겠네요. 400만 원. 뭐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쓰겠냐 봤을 때 인건비예요. 스마트폰 전문 상담사 뭐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절반 정도, 원래 인건비가 절반 정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토끼 분양비, 용품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용하겠다. 뭐 되게 심플한 아주 간단한 예산이지만 뭐 충분히 이해될 만한 수준입니다. 이제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를 봅시다. 산출 목표는 뭐냐?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셀 수 있는, 카운트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 출석률이라든지 관찰 일기를 몇 회 작성, 사진 몇 장 찍고 이런 거 다 숫자로 나오죠. 모니터링, 출석부.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성과 목표를 도대체 어떤 가의존도 감소, 여기 유아 척도 이런 걸 통해서 척도를 통해서 하겠다. 그랬을 때 사업 전과 후 as is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데 to be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 활용 계획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뭐 다른 지역으로든지 아니면 다른 대상으로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 연동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거다. 참고문은 이렇게까지 쭉 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전반적으로 되게 간단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독특한 프로그램이고 한번 해볼 만한 정도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이 뭐 있을까라고 이제 보면 자, 어떤
노인복지관이네요. 뭐 노인복지관이고 이제 구분 보면 노인복지 시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인건비가 있죠. 여기 보면 20명 얼마야? 뭐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7억 5천 정도 되네요. 실제 20명이니까 우리 계산대를 아까 봤을 때처럼 뭐 3,500 곱하기 대충 이 정도 나오겠네요. 굉장히 인건비나 이런 거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짰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보조금 수익과 전입금, 후원금 이렇게 있는데 보조금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죠. 맞습니다. 보조금 수입이 이게 보조금이면 국가의 보조금을 말하는 거예요. 보조금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고 전입금이란 건 재단에서 주는 복지법인 재단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이라는 것은 뭐 기업 재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법인도 있을 거고 그런 데서 이 기관을 운영할 때 주는 후원 기관을 세운 기관이 주는 후원금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후원금. 그다음 사업 수익이라는 건 이제 뭐 주차장 대여라든지 뭐 물건 파는 것 뭐 이런 것들 해서 맞춰지는 금액들이 기본적으로 세입이고 나가는 게 세출입니다. 관리 운영비,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비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죠. 자, 60대 이상 무직 여성 노인 여기 클라이언트죠. 첫 취업이 목적이에요. 직업 프로그램 드림스 컴 트루가 왔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의 필요성 이렇게 왔고 문제점 경력 단절 뭐 이런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게 필요하냐? 가부장적인 어떤 사회 배경, 교육 단절, 우울 뭐 이런 것 때문에 60대 이상의 여성 노인이 취업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일을 못하게 했으니까 공부를 못하게 했으니까 일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맞아요. 그렇잖아. 내가 그냥 남성 노인처럼 일을 못한 게 아니라 일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기회 박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취업은 말 그대로의 돈을 버는 취업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 사회적으로 눌려 있었던 박탈받았던 기회를 보장받는 것기도 해요. 이 프로그램의 뜻은 왜냐면 이 여기서 지금 보이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그쵸?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렇게 하다. 과거를 되새기고 자신의 취업 욕망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괜찮다는 겁니다. 아, 그렇지. 스스로의 취업길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과 여성 노인, 뭐 정부 일자리 정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 취업 욕구 파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성과 차별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자, 이 신청 기간은 어떤 장점이 있냐? 뭐 이런 거 뭐 있어요. 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상상의 나래로 쓴 겁니다. 그쵸? 여러분 기간 자체가 상상의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단 어떤 거 충분히 그럴듯한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죠. 수업에서 똑같이 했어요. 아까 보시면 이 프로그램의 단점은 뭐냐? 여러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 장점은 뭐냐? 다시 종류별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기회는 뭐냐? 지역사회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나 뭐 전문성 향상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고 맞죠? 이 위험은 뭐냐? 탄력 향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지역사회 너무 취업을 많이 하다 보면 청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뭐 좋겠어요. 뭐 지역사회 이렇게 있고 대상자, 핵심 참여자, 주변 그죠? 가족들, 선정 기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차 방법들. 인원수 보면 남구에 60대 이상 노인, 여성 노인이 이 정도 있고 무직 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 친구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몇 명 추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굉장히 잘했죠. 이런 것들은 자료를 많이 찾았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자료를 찾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 홍보는 이렇게 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홍보, SNS 홍보, 뭐 등등등등등 홍보 이렇게 하고 사업 홍보 매체는 이렇게 하고 사업 내용 되게 정교하게 많이 해놨죠. 다 상상의 나라를 한 거예요. 15명 이렇게 되고 직업 훈련하고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 7, 8, 9회까지 뭐 엄청 거의 20회기까지 해놨을 것 같은데 18회기까지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7월 3일 시작 단계가 1회기가
1회기가 3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한다면 이렇게 진행될 거다. 되게 정교하게 많이 해놨죠.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마 이걸 짜는데. 그리고 이렇게 담당 인력,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력은 이렇게 돼 있다. 뭐 몇 시간, 투입 시간 얼마 돼 있고, 자격증은 얼마 돼 있고, 사업시 문제를 발생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거다. 협력기관들은 이러이러한 협력기관이 있고, 역할은 무엇이고, 이렇게 1월달부터 이렇게 쭉 오고, 최종 간담회까지 이렇게까지 만들어지고, 예산도 이 친구도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놨는데 옆으로 해야 하는데 옆으로 안 하고 밑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말고 세로로 해가지고 100이 되게 만들게, 여기도 100, 여기도 100 이렇게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뭐 강사료, 보험비, 홍보비, 뭐 사무용품, 뭐 도구 아주 정교하게 해놨죠. 네, 이렇게 아까 1번보다는 훨씬 예산이 되게 정교합니다. 이렇게 정교한 예산은 장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이 이 프로그램이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잘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는 장점도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너무나 정교하게 짜내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은 예산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 안 돌아갈 수도 있고, 뭐 포스터가 이보다 비쌀 수도 있고, 현수막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이렇게 바꾸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쓰더라도, 산출금을 쓰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짤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 정교하게 안 짭니다. 15개 뭐 이런 거까지 안 해요. 그냥 필기구 얼마 이렇게 정도 합니다. 실제 그 프로포저 쓸 때는요. 왜냐면 이거 너무 정교하게 하게 되면 나중에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일을 몇 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산출 목표는 뭐 참여하기 몇 회 몇 번 뭐 이렇게 보여주고, 성과 목표는 욕구 파악, 향상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놨어요. 뭐 전반적으로 저는 이런 수준의 프로포저는 굉장히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그러니까 어떤 걸 정교하게 짤수록 사실 보는 사람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많다는 거는 이게 내가 굳이 보지 않아도 앞에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정보가 인포가 되게 많아. 1부터 100까지가 있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시간을 미리 예측이 가능해요. 이 프로그램 따라 왜 돈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될 거야. 즉 이 프로포저를 리뷰하는 평가자한테 많은 생각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눈에 안 보더라도 눈에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정보가 100개 있는 게 아니라 2개밖에 없고 3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가려진다고. 이거 어떻게 시작해? 몰라. 이런 게밖에 안 돼요. 왜?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프로포절은 기본적으로 정교하게 한다는 건 프로포절이 평가자한테 많은 정보, 어떤 정보? 앞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리뷰어와 프로포절을 쓴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듯 이 프로포절이 가지는 장점은 굉장히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로포절 안 보더라도 이 프로포절이 나한테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저는 이건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뭐 내용이 얼마나 뭐 특출이냐 재밌냐라는 건 좀 모르겠어요. 이 프로그램이 이게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더 뛰어난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평범한 노인 취업 일자리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프로포절 자체의 어떤 특성을 보면 굉장히 정교했다. 그러니까 프로포절의 내용이 좋았다는 게 내용이 좋다기보다는 프로포절 구성을 굉장히 튼실하게 했다. 배운 거를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라는 프로포절이에요. 이런 프로포절들은요. 자, 또 뜨는 걸 또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뭐 사회복지기관 앞에 거 좀 넘어갈게요. 뭐 인건비 이런 거 좀 넘어가고,
자, 미혼 청소년 미혼모 학위 취득 프로그램 스탠드업 뭐 이런 거예요. 청소년 미혼모 목적이 뭐냐? 고등학교 졸업 학위 취득.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미혼모니까 고등학교 제대로 졸업 못해 분이 많잖아. 그 사람의 학위 취득을 위해. 왜 학위 취득을 한다는 말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는 동시에 뭐 우리나라는 어쨌든 자격 뭐 학위증이 있어야지 취업할 수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방향성을 전달해 준다는 측면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다시 검정고시를 쳐야 된다. 근데 검정고시를 어떻게 하게 되냐? 힘들잖아. 학교를 못 가고 지금 애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컨설팅을 통한 어떤 학습 관리, 대학 멘토 서비스, 일종의 가외, 그리고 일종의 동영상 강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줌이라는 것이 너무 일반화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이게 한 2, 3년 전 프로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줌이 이렇게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줌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런 거 그쵸? 그런 것처럼 2, 3년 전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이런 게 좀 굉장히 획기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현재 문제점, 학력 일단은 임금 차별 되게 많이 조사를 해왔고 그랬을 때 지속 욕구도 높다. 그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되게 잘 쓰셔야 돼요. 필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못 쓰면 이 프로그램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왜? 라는 거 저거 물었어요. 이거 왜? 그분들한테 아동이니까 아동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이런 데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또 다른 필요성 2는 미혼모 시설 부족하고 시설 현황 이런 이야기.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과 연계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자체 클라이언트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 지역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왜? 우리 부족하니까. 이런 논리를 갖고 왔던 거죠. 괜찮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강점 있고 수학 분석 이렇게 또 했고요. 수학 분석 이러면 이런 것도 있죠. 뭐 남구에 있는 대학교가 많으니까 자원봉사자 많을 거다. 맞아요. 남구에는 대학교가 한 4개, 3, 4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한 4개 정도 되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자원봉사자가 많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도 오퍼튜니티예요. 그랬을 때 프로그램 목적은 이렇게 하는 거. 학업 중단한 청소년 미혼모가 클라이언트한테 학위 취득시켜주는 거.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죠. 명확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성과 목표, 하위 목표 이렇게 잡았고 이 친구는 미혼모 이렇게 명수를 이렇게 구체화시켰습니다. 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얼마였고 이런 기본적인 통계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몇 명 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이러한 일반 대상이 어느 정도고 실 인원수가 이렇게 깔때기 형식으로 쫙 나타나죠. 그 다음에 주변 참여자 봤을 때 누구지 여기 주변 참여자는 가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업 기간은 1월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가서 내년 1년짜리 프로그램이죠. 1년짜리 프로그램이고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고 모의고사 보고 학습 컨설팅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 멘토 교육 따로 하고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고 강의 국영수 위주 뭐 이렇게 있고 기본 이론 이렇게 다시 수업 내용을 이렇게 옵니다. 그럼 여기 수업 내용을 보면 EBS 교재라든지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사이버실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한다는 거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집에서도 강의하게 하게끔. 여기 보면 뭐 모의고사는 이렇게 보고 진행 시 문제점 여기 보면 이런 거 결시율 높고 왜? 자녀 보호 때문에. 그래서 협력 기관을 통해서 아이를 봐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주겠다.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육아지원센터에서 미혼모들이 학습할 시간 동안에 아이를 보호해줄 수 하겠다. 왜? 애를 봐야 되니까. 공부가 나발이고 일단 애를 못 보면 애가 뭐 울면 못 하잖아. 이런 것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맞춰놨죠.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되고 그 다음에 예산은 이 정도 필요하다. 뭐 인건비가 거의 뭐 신청액에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사업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죠 여기는 지금. 그리고 소개가 이 정도 좀 되고 뭐 어쨌든 이렇게 자부담 이 정도 좀 합니다.
얼마짜리지 이게? 1000만, 400만 원 정도 한 500만 원 돈 나가고 500만 원에서 교재비가 참 많이 나가네요. 그죠? 교재비,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의 비용은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입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뭐 밥 사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인건비로 나가지 않아요. 자원봉사자들은 사업비로 나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기관이 사용하는 거는 주로 이제 관리 운영비, 뭐 그죠? 난방비나 관리 운영비 같은 거, 그 다음에 간식비, 뭐 식비 이런 걸 여기서 지원하네요. 뭐 이렇게 만든다. 산출 목표는 뭐 합격률 몇 프로, 출석률 몇 프로, 모의고사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성과 목표는 검정고시 합격, 뚜렷하게 검정고시 합격하는 걸 성과 목표다. 현재는 이렇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활용 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간다. 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어펜딕스라고 로진 모델에 따라서 문제 상황 발생, 인적 자원 투입, 산출, 활동, 성과라고 이렇게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원한 게 여러 그 친구가 직접 이렇게 만들었어요. 로직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돼 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참여, 동의 신청서나 이렇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 친구가 이거 일부 만들었어요. 본인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이건 제가 요구한 건 아니지만 이 친구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꼼꼼하게 나올 것인가도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개 좀만 더 볼게요. 한 4개 정도 봅시다. 탈북주민이요. 프로그램 뭐냐? 세터민 청소년의 1대1 교육을 통한 한국어 능력 프로그램 한글 료해하다, 알다. 료해하다라는 뜻이 북한말로 알다 이런 뜻이래요. 참 제목을 잘 지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료해하다, 료해하다. 그래서 뭐 이 표현으로 알아간다, 뭐 이런 게 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하게 되면 이 제목만은 모를 수 있으니 이렇게 잘 설명을 해 둔 거죠. 사업 배경은 이렇게 와 있고 이거 쭉쭉쭉 합니다. 왜 한글 교육이 중요하냐? 한국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주민이 지금 이탈 주민의 현황은 이 정도 좀 되고 이 친구들의 중도 탈락률이 이렇게 높아진다. 꽤 높다. 그쵸? 꽤 높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랬을 때 기존 사업 하나원에서 하는 거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은 뭐고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뭐다. 그리고 이 기관이 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장점은 뭔가 수업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돼 있다. 만약에 트위트 뭐냐 대상자 교육 거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단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언어 효과성이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클리스 같은 경우는 부산 지역의 대상자가 되게 적어. 그것도 확보가 안 돼요. 적은 건 사실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위크니스 트위터의 차이는 좀 보이죠? 프로그램 혹은 지역, 클랜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고 이거는 미래에 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나쁜 가능성, 긍정적 가능성 뭐 이런 것들. 그랬을 때 대상자 몇 명 이렇게 나타난다. 아마 이거 전체 우리나라하고는 세텀이 숫자일 거고 그 중에서 몇 세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참여자 모집은 부산시청과 하나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개별하고 10명이 초과할 시 랜덤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이용하고 관리자 모집 방법 이렇게 만든다. 이제 보면 성과 목표와 활동은 이렇게 이해도 항상 뭐 맞춤법 어휘력 이렇게 쭉쭉쭉쭉 회기별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해놨습니다. 언제부터 7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약 석 달 정도의 어휘력 테스트를 어휘력을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사업 진행 시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리고 교육 거부하면 브레이크 타임 제공하고 관계가 악화되면 어떤 뭐 윤리 교육 뭐 이런 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IRB를 심사위원을 통해서 이거는 심사위원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요. 뭐 협력 기관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시청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뭐 추진표 예산 한 얼마짜리냐? 1000만 한 380만 원 정도 좀 되네요. 380만 원짜리 인건비
차량 기사. 여기서 차량 기사가 있단 말은 이렇게 학생들 태우고 다닌다는 이야기겠죠. 수업비, 뭐 자원봉사 지원비, 이런 차비를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전기세가 주로 이제 전기세 관리료 같은 게 자부다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차량 운행비, 뭐 이런 것들. 산출 목표 몇 회, 글짓기 몇 회, 뭐해 몇 회, 뭐 몇 회 이렇게 주로 회, 시간 이렇게 파악되고 성과 목표는 평가에서 뭐 5단계 받기, 몇 점 이상 이렇게 이 프로그램에는 성과 목표가 되었나요? 현재는 이런 문제점 하게 되었을 때 이질감 감소, 활용, 적응 이런 문제, 이런 효과, 그 다음에 응용 계획, 그 다음에 성취 기준표 1단계, 2단계 5단계까지 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목록, 참고 문화 이렇게까지. 얼추 여러분 지금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좀 이해가 되시고 좀 보이시나요? 우리 한 4개 정도를 좀 봤어요. 이것저것 해서 한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한번 봤는데 잠깐만. 각자 첫 번째 뭐 동물 유아를 대상으로 동물 매개 프로그램, 노인 프로그램, 미혼모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북한 탈북 이주민 프로그램 등등 여러가지 각자 다른 스타일의 어떤 거는 동물 매개 치료, 어떤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교육시키는 거 한 2개 정도가 한글 교육, 그 다음에 금전고시 교육, 하나는 취업 해주는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는 심리치료고 나머지 3개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좀 되겠어요. 취업이 약간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교육이니까.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관계 증진 프로그램, 자조 집단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해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정교하게 리뷰어한테 제시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 수 있냐. 두 번째,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대상자의 욕구에 잘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인가. 그러니까 정말 대상자가 그 문제를 왜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야? 왜 심각한데? 얼마나 심각한데? 어디에 심각한데? 언제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잘 녹여져 있어야 돼요. 그 배경에다가.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프로그램 해야 되는 거 맞아.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고.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상자는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떻게 리크루팅하냐, 어떻게 찾아내고 이 프로그램에 넣냐. 그 이 대상자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얼마나 많이 있냐. 내 프로그램에서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이 대상자는 어떻게 찾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 중에서 여기 왔냐.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과의 관계는 뭐냐. 지금 이 프로그램 비슷한 거 딴 데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요 새로 와? 이런 것들. 예산은 도대체 어느 정도 쓸 것이냐. 예산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과연 이 프로그램을 한다면 몇 명을 쓸 거고, 몇 명의 사람 제공자가 뭐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지, 외부 인력을 쓰는지, 장소는 어디야? 복장에서 할 거야? 길에서 할 거야? 병원에서 할 거야? 이런 것들. 수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이 프로포절 안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정교한 거야. 그냥 이 프로그램이 좋아, 하고 싶어,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벗어난다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응용하는 장소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응용 못한다거나, 이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프로포절 안에 잘 녹아져 있어야지 그래도 이 프로포절은 할만하다, 돈 줄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 개 각자 한 개가 하나의 돈이라는 거죠.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돈 줄게, 네가 프로그램 만들어 와봐,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하나의 상품이라고. 프로포절을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서 네가 괜찮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다면 우리는 충분히 급여를
지급해 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지급해 줄, 그러니까 너희들 여러분 그렇잖아. 어떤 상품 살 때도 막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고 뭐 존경하고 이런 거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를 한번 설득시켜 보라고. 여러분들도 디자인이 예쁘거나 내용이 좋거나 어떤 뭐라고 할지 뭐 뭐든 내가 돈 주고 살 만한 시장에서 내가 돈 주고 살 만한 무언가를 요구를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프로포절도 국가나 정부나 아니면 하다 민간 단체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 나한테 매력적인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종교성, 창의성, 그리고 적절성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정격이 이 프로포절이 정격이 짜져 있냐. 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꼭 해야 되냐. 얼마나 꼭 지금 필요한 프로그램이냐. 이게 진짜 하게 되면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내포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좋은 프로포절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하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럼 모두 안녕.